고정 출연자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위원 관련해서 인터뷰한 게 없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전현희 의원 인터뷰라는 말씀드리고. 자, 전현희 후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치과의사, 변호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온갖 여러 가지 역경을 지나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보면 전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정치적 생명력이랄까 이런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제 기호가 8번인데요. 8번이 이 오뚜기를 상징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오뚜기처럼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제 정치 역경과 맞닿아 있는 게 기호 8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 번호랑 합치면 38 광땡이라고 이상한 드립을 제가 솔직히 38 광땡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해보신 적이 없죠?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요. 3이 뭔지 8이 뭔지 사실 모르거든요. 아, 이게 있어요. 카드도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조합에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게 두 개 들어오면 1땡, 2땡, 3땡, 4땡 이런 게 있어요. 같이 들어오는 거. 아, 두 개. 그것도 높은 거지. 네, 네. 근데 그 이외에 광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화투에 광들이 5개 있거든요. 네, 그건 압니다. 그 광들이 두 개를 내가 들어. 네. 그거 광땡이라고 해. 네. 그 광땡보다 맨 위에 있는 게 네. 3자 광과 8자 광을 두 개 들면 38 광땡입니다. 이거는 천하를 평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적 불패의 무적이죠, 무적. 조합이라고 38 그러더라고요. 광땡.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3, 네. 저는 기호 8번. 그래서 둘이 합치면 38 광땡으로 맞습니다. 무적이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을 반드시 이 윤석열 정권 끝장낼 카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는요 전현희 TV 바로가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전현희 후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실제로 선거할 때 전현희 후보에 대한 그 계좌도 좀 늦게 나오고 막 그러면서 후원 사실 거의 못 받았죠. 지금 최고위원 후보 계좌는 지금 아직 네. 한창 피어 있습니다. 자, 농협 301-0343-8643-91. 자, 전현희 후원에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그 3라운드까지 끝났고요. 이번 주에 이제 4라운드가 시작되고 4라운드는 경기도, 대전, 세종인데 보니까요. 이게 은근한 강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락이 별로 심하지 않고 골고루 나오는데 1등은 아니지만 골고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현희 후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전현희 후보는 지금 결국 4등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밖으로 나간 적도 없이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달리 말하면 민주당 당원들 중에 전현희 지지층은 탄탄하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제가 좀 상위권에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뒤로 가면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5위권 밖으로 간 적도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고, 그래서 계속 추세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워낙 쟁쟁하니까 이 후보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합계 4위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저도 정말 그 정도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본인이 어디시 표가 몇 표나 되죠? 현재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종합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긴 하는데 제가 숫자는 좀 약해가지고. 그 숫자를 오프라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네.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을 돌면 전국 선거거든요. 네. 전국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선 후보하고 그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보통 선거는 자기 지역구에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전국 선거 하다 보면은 그 새날 방송도 이제 4월의 봄 같은 방송도 결방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역 내려가서 당원들 만나면 또 얻는 것도 꽤 있으실 것 같고. 네.
사실 이 새날에 제가 두 번인가 결방을 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새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되게 푸나님한테도 죄송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주말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당원들은 그래도 후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도 우리 지역의 얼굴을 안 비추면 이제 서운한 거죠. 그 표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의상 일단 그 지역의 당원들을 뵈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지역을 다녔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때문에 새날에 몇 번 못 와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지역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네. 내려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당원들은 눈도장 찍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서울에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최고위 나갔던 분들은 전국구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락을 떠나서 굉장히 정치인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역구 어디 출신이지만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네, 굉장히 뭐 힘들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는 과정이 저를 정치인으로 점점 성숙시킨다. 성장시킨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한테 주어진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쉬운 일만은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밑자락을 어떻게 깔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국 선거라고 서로 좀 네거티브 안 하고 나는 후보들끼리 네거티브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만한. 근데 네거티브를 안 하고 뭔가 축제로 만들고 싶어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누군가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는 입장도 있고 1 정도 되는 거를 한 100 정도 뻥튀겨서 과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봐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가짜뉴스 관련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익위에서 김혜경 여사 법과 신고자를 이 전현희 의원이 이거를 승인을 했다. 뭐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거. 가짜 뉴스가 사실이에요. 네. 저거 다시 한번 본인 권익위원장 입장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초반에 최근까지 이제 저 가짜 뉴스로 굉장히 많이 좀 고통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뭐 김혜경 여사님 당연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전혀 없고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에 이제 이 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한 해 그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신고들이 접수가 되거든요. 근데 수천 건 뭐 수만 건 들어와요. 수만 건. 수만 건 들어오는 신고라 그 개별 신고 건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에게 보고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권익위의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신고의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그 신고의 그 신고 기간이나 신고 증거 자료나 뭐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를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실무진에서 그는 공익 신고고 그다음에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증거 자료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공익 신고가 아닌 걸로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최근에 김규현 변호사가 그 공수처에 신고했잖아요. 그러면은 권익위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신고하는 기관이 공수처도 있거든요. 권익위뿐만 아니라 그러면 공수처에 증거자료 첨부해서 신고하면 별도의 권익위의 신고자 인정 절차 없이 그는 공익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익위원장에게 보고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냥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는 어차피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전현희 후보를 이제 낙선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법과를 전현희가 사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가짜 뉴스. 그 다음에 하나가 더가 검사 탄핵에 표결 안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검사 탄핵 저거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악플을 드신 분이 곽상원 변호사잖아요.
거기 뭐 저 네 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반대했든가 기권했든가 그랬는데 전현희는 아예 투표도 안 했다며. 그 상황은 뭐예요, 저건? 제가 그날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 하는 대정부 질문에 민주당 두 번째 주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의원회관에서 대정부 질문을 곧 본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이라 그걸 마무리하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날 여야가 워낙 대립이 심해가지고 본회의가 열릴지 또 열리면 언제 열릴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못했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회관에서 대정부 질문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국회 방송을 틀어놓고 언제 본회의가 열리나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장님이 나타나셔서 땅땅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달려갔는데 실제로 이제 이미 가니까 표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탄핵의 경우에는 가장 제가 소신을 가지고 그 때문에 법사위에 왔고 정치검찰 개혁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검사 탄핵, 특히 정치검찰 탄핵은 제 소신이고 제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찰로 표결을 비록 못했지만 그거는 일단 그 부분에 제가 되게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서 표결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표결을 부득이하게 놓친 거고요. 근데 그 본회의에서 표결된 그 검사 탄핵안은 다음 주 8월 14일에 법사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직접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할 거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는 우리 좀 많은 당원분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검사 탄핵, 정치검사 탄핵을 법사위에서 하겠다라는 말씀. 그날 검사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요, 민주당에서도 한 10명 정도 빠진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숫자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원대 쪽에서도 막 절박하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숫자가 막 간당간당 하면은 막 다 긁어모으잖아요. 네. 그 대정부 질문할 사람이라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가짜 뉴스들이었는데.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도 제가 당시에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이었는데 권익위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현희의 가치, 전현희의 가치, 그거는 지금 이런 거죠. 이 폭정, 무도위보다 더 심한 폭정, 여기에 살아남고 윤석열에게 되치기 하고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하고, 살아남는 걸로 도망갔냐, 살아남아서 다시 윤석열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때 권익위원장 잘 마쳤을 때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현희 의원에게 어마어마한 박수를 쳤고, 그 결과물로 국회의원 공천까지 됐고, 그리고 나서 뭐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장도 하시고 법사위원까지 됐어요. 하나씩 볼게요. 그 당시 사건. 하루에 10번씩 사퇴 압박했다. 국무회의 들어갔는데 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뭐 그것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갑자기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 나가라. 요 분위기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다음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엄청 잘했다고 보고요. 개인 비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걸로 이제 막 털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온 게 무슨 뭐 동파 수리비 뭐 100만 원 뭐 이런 정도가 나왔지만 그것마저도 전현희 위원장하고는 관계 없고, 더군다나 그 무슨 뭐 근태 출근 안 했다 그러는데 서울 사무소 출근한 건 왜 빼고, 거기가 세종인가요? 세종이 본부라 서울은 이제 출장인데 출장 갔어도 뭐 9시 출근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감사원이 못 찾아서 결국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정의로운 결정이 됐던 언론 헤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제 반대로 감사원을 압수수색해서 전현희 이제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부터 반격 시작이다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헤드라인들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했던 거예요. 야, 어떤 분은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대충 마지못해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거죠 지금.
칭찬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맞짱 뜬 투사 칭찬을 하니까 누구나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또 애써 담담한 것까지 여장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정말 굉장히 좀 속 시원한 사례였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현희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민주당도 전현희 의원을 계속 공천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민주당 후보 중에 전현희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현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전현희만큼은 당선시켜야 된다는 내부적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어떤 온갖 논란에도 결국 당선되신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본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물어볼 게 많아서.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요. 중요한 거는 그 권익위원장을 할 때 아는 관계인지 모르지만 오늘 나온 보도에 권익위 고위 간부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데 그 권익위 고위 간부는 김건희 명품하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명품 법카 문제인가요? 아니 헬기 이송. 네. 이 두 가지를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 분이세요? 권익위 때 제가 아끼던 그때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 중에서 국장으로 가장 그러니까 진급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엘리트 직원이었죠. 그리고 평소에 이 부패 방지 업무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온 굉장히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아주 청렴한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이제 정권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패방지국장이라는 게 권익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보직이고 이 반부패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래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이 헬기 이송은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 청렴도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는 그 부처의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사실상 권익위를 이용해서 이 뭐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들 탄압하고 또 윤석열 일가들을 보위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워낙 강직하고 원칙을 이제 지키고 이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위선에서 뭔가 뭐 외압을 하거나 위선과 그 자신의 원칙과 소신이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김건희 그 디올백 그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전원위에 내리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 뭐 계속 술을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건 아닌데 내 20년의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나를 부정하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좀 고통을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윗선하고 많이 부딪혀 온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저도 이 친구를 너무 잘 아니까 이분을 너무 잘 아니까 아 나도 버텼는데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알리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왜 스스로 그걸 혼자서 안고 가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권익위원장 할 때에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그래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진짜 너무 가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직하고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최근에 그런 사건이 한번 다시 재소환된 적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성추행 논란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게 여학생이 다리를 떨어서 떨지 말라고 복달아난다고 그걸 성추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추행이라고 몰아갔던 학생들까지도 그거는 우리들이 일부러 그런 거지 성추행 하실 분 아니다라고까지 명예회복을 시켜줬어요. 근데 다른 교육청 같은 데서 사건을 또 비틀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분이 일개 성추행범으로 전락한 사건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그걸 못 견디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명예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권익이 들어갔을 거고, 최근에 권익위 부위원장 하던 김태규가 방송 전문성 1도 없이 지금 방통위에 꽂혀가지고 이진숙 대신에 직무대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부도한 정권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은 사적인 걸 들거나 인격적 모욕을 주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랑 관련 있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무도한 수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구조를 사람들은 막 이재명 대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짓에서 수사를 하는 건데 또 무고한 사람 하나 돌아가신 거예요.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여러 보도 나왔잖아요. 권익위에서 소수 의견도 있었고 이 명품백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강하게 조사하자고 주장했을 법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그쪽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헬기 타는 거를 권익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이 사실은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으나 그것이 좌절된, 그래서 그게 오는 심리적 갈등, 네. 그런 고통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생각합니다. 정권이 죽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원.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어요. 법사위원장 전현희가 할 거다. 선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법사위가 지금도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정청래 이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새날 방송보다 더 실방 숫자가 많은 인기 상임위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장면 명장면 하나 나왔었죠. 그 박정훈 대령한테 거수경위하던 전현희.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박정훈 대령이 겪었을 고초에 대한 존경의 표시. 저거 명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저거는 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그 권익위 그 직원의 주건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저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이제 외압에 지금 그 주건과도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권익위 때 탄압받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주건과 같은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제가 주건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멘탈이 좀 흐려지거나 힘들었다면 저도 오늘 권익위 그 직원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훈 대령의 그 고통, 공포가 정말 공감이 되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럼 지금은 조금 나은 위치에서 있게 됐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이분을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걸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의 공감력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그러네요, 진짜. 힘내라. 그리고 우리 국민과 민주당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당신을 지키겠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보고 공감했다는. 야, 전현희 공감력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개고생, 무더위와 비를 맞으면서 그 증인 채택한 거 나오라고 직접 찾아가는 장면들도 보면은 이게 할 짓인가 싶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은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막 부딪히고 깨지고 비 맞고 땀 뻘뻘 흘리고 다시 국회 돌아와서 12시 다 되도록 청문회하고 후회 안 하세요? 법사위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저는 머리로 싸우는 그런 손가락으로 싸우는 투사였다면은 이제는 법사위에 와서 머리로 손가락으로도 해야 되지만 몸으로도 싸우는 투사가 됐다. 그래서 진정한 투사로 거듭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사실은 그 김건희나
용산에 증인을 우리가 청문회에 이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하고 출석 안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용산의 의도를 저희들이 박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청문회 소환서를 배달하러 가는 공무를 집행하러 가는 그런 건데 그걸 막더라고요. 그냥 받으면 받으면 되지. 되는데 그걸 아예 그 들어오지도 못하게 경찰 동원해서 막는데 아, 너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뚫고 용산으로 들어가려고 또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몸싸움을 했죠. 몸싸움이 제가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이거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싸웠고 그때도 이제 좀 다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전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또 청문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밖에서 농성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 들어가는 거를 막았죠. 그때도 제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그 패스트 트랙 때 그때 그 나경원 뭐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맞죠. 이제 같이 몸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양당이 같이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패스트 트랙의 몸싸움 때문에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그 재판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 싸움 때 또 그런 꼴이 날까 봐 제가 제일 앞에서 서겠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이렇게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최전선에서 뚫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청을 했어요. 아이고 보디가드를 자청하셨는데 예. 그리고 저쪽에서 그렇잖아요. 정청래가 민 것 같다. 정청래 위원장을 이제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렇게 딱 안착을 시켜야 회의가 되니까 그러면 설마 이제 제가 앞에 서면 또 여성에게는 좀 뭔가 그런 몸싸움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앞에 섰는데 기대만큼 되지를 못하고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의원님은 약간 일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자질은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현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쪽 시각만 듣고 전현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내가 다른 어떤 그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인간적으로 순수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직접 제가 전현희 의원을 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직접 상대를 해보면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약간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해. 순진하다고 다른 맥락이에요. 그 자기 욕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좋은 거예요. 목적이 없다보다는 훨씬 나은 건데 근데 그걸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 관계를 자기가 먼저 일하는 걸로 대충 그런 느낌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주만 지금 법사위 이벤트가 없는 거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 다른 법들 법사위에 통과시켜주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끔 만들어놨어요. 다음 주에는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는 거죠. 8월 14일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습니다. 김영철은 이제 김건희를 조카조작 수사에서 봐줬던 혐의가 있고 그리고 장시호 씨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쁜 와중에 또 법사위 회의 있고 그러면 좀 힘드시겠어요? 네, 뭐 법사위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데 그래도 상임위가 제일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김영철 검사 청문회는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위 사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이 정치검사 가장 대표적인 정치검사 중에 한 명인데 이 국민들의 동의하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중요한 일을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메일로요. 소통 SOTONG0743 @ gmail.com입니다. 저 0743이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743은 제 의원실 번호입니다. 그럼 그 해관 743호 네네. 의원회관 네. 743호 김영철 검사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보도도 하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김영철 검사 말고도 장시호랑 연관이 있는 검사가 또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너무 진지한 것도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1년 할 걸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또 누군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법사위 1순위가 전현희 의원이었다고 보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되면 정청래보다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게 궁금해. 솔직히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 법사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거론이 됐던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잘했다. 야, 그래, 이거지. 이런 정말 그 효능감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님이 저렇게 준비된 위원장이었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위원장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분보다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약간 굉장히 좀 진지한 편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님은 좀 위트 있게 하면서도 좀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한 방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을 네. 당선이 되면 법사위원장 또 안 하는 쪽으로도 가지 않나요? 민주당 분위기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최고위원 하면서 법사위원장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주 예외 경우. 예,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당직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아마 다른 분이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자, 어쨌건. 만약에 제가 되면 최고위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게 네, 중요하지.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지금 생각입니다. 내가 전현희 위원장 만난 지 한 수개월 만에 첫 유머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좀 사실은 내가 표현을 재밌게 하려고 쓰는 말이긴 한데 무도해요. 민주당이. 네. 왜냐하면 다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후보들인데 그 사람 중에 표 2장 달랑 주면서 누구누구 찍어라 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 너무 인간적으로. 이 잔인한 게임이죠. 진짜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 월드컵 죽음의 조입니다. 완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서 공감했어요. 네. 어느 지역에 이제 경선이 됐고 찍어놓고 보니까 네. 마음이 또 찍어놓고 나서 바뀌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표를 되돌릴 수도 없고 다 좋은 후보들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거죠. 단점 비슷한 것만 있으면 끄집어와가지고 끌어내리는 거.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 선거 좀 없는 선거였으면 좋겠다 해도 어떤 본능일 수도 있는데 일어나고 또 특정한 세력들은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쪽 사람들은 민주당 분열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새날 방송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인들 출연시키는 게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 출연시키는 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시사 푸는 게 원래 시그니처인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은 뭐냐면 이 흥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후보님들 중에 출연 요청하신 분들만 시간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인터뷰를 안 하면 요청을 안 하면 그분들 인터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 이제 반대로 약간 마타도를 돌리는 거야. 새날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네. 전현희 위원장은 새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해도 될 거야 했지만 전현희 위원장도 좋은 후보인데 내가 요청한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나오고는 있지만 네. 1대1로 인터뷰하는 거는 전현희만 소외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합시다 드린 거예요. 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 요청하신 분들만 인터뷰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전 사실은 푸나님하고 인터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보고도 뭐 순수하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푸나님은
뭐 이참에 푸나님 좀 칭찬을 드리면 많이 하세요, 많이. 영혼이 맑은 분인 것 같아요. 영혼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직접 뵈면 정말 선하고 이 그 착함이 느껴지는 뿜뿜 느껴지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새날 방송을 매주 하지만 푸나님과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푸나님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또 인터뷰 처음도 아니시면서. 아니 그래도 이 또 특히 최고위원 쑥스러워요. 이게 그게 뭐라고. 자, 문제는 이제 그거는 좀 정치인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네. 전현희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새날 패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많게는 최고위원 관련해서 4번, 5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매주 나오시잖아요. 네. 다수 후보들이.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면 정청래보다는 못하겠지만 배워서 잘하겠다. 맞습니다.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이시면 저 지금 검찰 적대 조기종식 이런 문구가 있고요. 네. 본인도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 공약 중에 윤석열 탄핵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첫 인터뷰할 때 기억나거든요. 윤석열 부부랑 모르는 관계도 아니다. 네. 모르는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트집 잡고 흠 잡고 가짜로 너 나가 했던, 그래서 지금 발언도 못하게 하고 막 그게 시작점이었던 거잖아요. 개인적 분노는 그런 건데 나중에 뭐 감사원 등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는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살아남은 전현희는 다른 사람보다 윤석열을 탄핵할 자신의 명분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윤석열 탄핵 됩니까? 일단 사실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 모든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교 폭망, 국방, 경제, 안보,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그것의 원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윤석열 정권의 가장 무도하고 그런 불법이나 잔인함을 제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증인이다, 일종의 목격자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또 이 제가 윤석열 정권의 그 보위하는 사냥개 감사원을 제가 박살냈잖아요. 그 아까 감사원에 지금 뭐 감사원장, 사무총장 몽땅 공수처에 그 고발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받게 만들고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한 명 한 명 소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이 틀림없이 감옥에 갈 거다 생각하고 그럴 때까지 지금 싸우는 중인데. 듣기만 해도 시원해. 네. 최근에 8월 1일 법 발의한 거 있었더라고요. 윤석열 수사 대상 명시한 특검 법 발의. 네, 지금 특검법 중에서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특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 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그런 일을 제가 했고,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면 윤석열의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이런 걸 다 적시를 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죠. 네, 제가 원래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렇죠. 생략합니다. 영혼이 맑으신 분. 네, 생략합니다. 가져가세요, 그거. 네. 댓글창에 그것 보고 막 비웃어가지고. 네. 영혼이 맑으신 분은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 윤석열의 탄핵 사유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누구보다 그거를 법논리로 찾아내서 실제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적어도 그 탄핵 발의문을 가장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하고 싶다. 너 해야 딱 걸렸어. 된다. 네. 그게 중요해요. 이제 저번에 우리 처음에 불화살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내가 뭔가를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찌그러져 있고 숨죽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쳤어? 그러면 내가 그거 두세 배로 갚아줄게 하고 덤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고 투사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 네. 그 전현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어느 한 자리인가는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착하게 보이고 실제로 착하지만 순둥순둥입니다. 원래 제가 인정한다, 보증한다니까. 성격 자체가 순둥순둥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헐크처럼 변해요. 그 눈빛도 변하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제가 당한 것 이상을 돌려주는 것이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당사자로서 이번에는 윤석열 그 사냥개들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직접 끌어내리겠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역사에 그래서 순리죠.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 그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탄핵을 시키겠다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은 바로 네. 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 진영에 이재명 대장군이 있어요. 전에 이재명 대장군을 엄청 괴롭힌 저쪽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장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다, 그냥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상황에 이재명 대장군이 대치기 하는 모든 용도에는 대장군은 아니지만 각국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응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도 전현희 장군이 있어야 된다. 거기 그 자리 한 자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이니까 너무 이런 전투에 직접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곁에는 저 같은 장수가 앞에 나서서 공격하고 대표를 지키고 적들의 공격에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장수 역할을 맞죠, 하겠다. 맞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나중에 핵 버튼 누르실 분이기 때문에 네. 보호를 지켜드려야 해야죠. 되고, 그래서 제가 수석 변호인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윤석열을 향해서 공격, 최전선에서 네. 공격하는 불화살을 쏠 전사, 장수,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여러분 거죠. 기억하십시오. 38 광땡이랍니다. 3번 찍고 8번 찍고. 자, 최고위원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아, 이런 사람도 필요해, 이런 사람도 필요해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중점적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 일은 저는 이제 이 정권에 대한 공격이죠. 그리고 투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마구 정권에 대해서 불화살을 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조기 종식하는 게 저희 중요한 사명이고요. 근데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신 그림입니다. 이 최고위는 매주 일주일에 3번씩 정도 이제 그 화면에 잡히고 그게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림도 중요하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신뢰감 있고 안정감 있고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야. 이런 걸 줘야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쟁과 싸움만으로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고 또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건 또 몰라도 뭐 강남에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도층에도 어필하는 민주당 거의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됐던 전현희. 그리고 또 전문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런 어떤 전문가나 중도층에도 어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장관급 기관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주당 내에도 아, 장관급 기관장을 한 지도부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때 이제 제가 좀 점잖은 척 해야죠. 하모니. 네. 그 지명직까지 딱 하면은 이제 네. 그게 사실은 이 지도부가 이게 진영이 만들어지면 여기 지금 윤석열과 싸워야 될 함대 사령관들이거든요. 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온라인 투표가 금요일 날 오후 4시.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점은 내일 4시부터 토요일 날 4시까지 24시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야, 전현희 캠프에서 만들어 돌리는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걸 봤어요.
전현희 권익위원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던 장면인데, 야, 코로나가 벌써 저렇게, 그때가 진짜 엊그제인데요, 저거. 네, 권익위원장 때인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고 제가 뭐 그때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저 때는 권익위가 이제 반부패 기관이고 또 국민신문고 민생 전문 기관으로 전국의 각 시도와 업무 협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랑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우리 이제 직원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그때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반부패 이제 업무 협약인데, 그때 제가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권익위가 이제 경기도의 청렴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직원들이 이런 뭐 뇌물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너무나 촘촘히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청렴하게 부패하지 않는 그런 절차와 방식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또 실천하고 이래서 제가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명해지고 청렴해질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뭐 이상한 사건들이 이제 검찰이 많이 조작을 하고 터졌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재명 지사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얼마나 청렴하게 그런 일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는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했죠. 그때 경험으로. 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잼카 탔을 때요. 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현희 의원한테 분당 나오라고 그랬다고. 분당 지역구에. 네. 그러니까 분당에서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캐릭터가 강남이나 분당이나 뭐.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건 여러분 그 정말 윤석열도 무도하지만 민주당도 무도합니다. 그 8명 중에 어떻게 고르라고. 그러니까 누굴 떨어뜨려야 되냐고요, 정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들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 후보들 8분을 언제든 간에 다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안 나왔을 수는 있어요. 한두 분이. 근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인터뷰 불가능해요. 나는 머릿속으로 전현희 너무 좋다 해야 인터뷰가 잘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식이 없어도 네. 정말 좋은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당원 입장에서는 저도 투표 가진 권리당원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속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분명히 안 찍을 거나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찍을 것처럼 인터뷰하는 건 너무 가식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맑은 걸 수도 있겠다. 숨기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게 느껴져요. 굉장히 그 또 인터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 또 배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을 다른 분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항상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요. 오늘은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껴졌죠? 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전현희 후보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불화살을 아니고 하트를 하트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권리당원 투표 있으니까요. 전현희 후보도 꼭 기억해 주시고 전현희 한 자리는 최고위원회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 새날 가족들한테 같은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제 새날 그 4월의 봄 우리 여성 전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 그래도 여성 최고위원이 한 명이 있는 게 모양도 좋고 또 민주당의 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지난 이제 최고위에서는 여성이 2명이나 자력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여성 최고위원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여성 최고 물론 두 분이 또 계시긴 하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성적으로 최고위원이 돼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한눈 팔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온 전현희를 또 좀 뽑아주시면 제가 또 꿈을 가진 많은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여성의 가치를 또 존중하는 민주당이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전현희에게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 네. 인터뷰들을 다 보시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낫겠다 싶은 분께 투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까 개병님께서 아까 그 권익위 고위간부이셨던 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셨고요. 흑석돌님께서는 2024년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에 좋은 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도 온 검사 출신들도 검사 때는 좋은 검사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집단과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죠 하셨습니다. 분노인 것 같고요. 자, 전현희 후보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또 다음 주 새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